네, 오늘 일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 이 테마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에 또 이슈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포착한 투자 시그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함께하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윤 대통령 3.4조 규모 영일만 고속도로 추진. 네, 경북과 전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 발전 특구로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북을 찾아서 이 굵직한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해당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정부에서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북을 수소 산업에 대한 허브로 키우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영일만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뭐 성주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도 건설을 할 것이고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4차로에서 이제 6차로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교통편에 대한 개발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지방 시대를 열도록 지금 정부에서 네. 계속해서 좀 뭔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지금 새만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메카 단지를 만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지금 저출산 인구 문제가 있고 워낙 지금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지방 쪽에도 많은 걸 만들고 교통편을 편하게 한 다음에 일자리도 늘려가면서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 3.4조 규모 네. 이상으로 좀 이제 투입이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이 정부에 대한 돈을 가지고 좀 파이를 가져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낙후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건데 건설주 이로 인해서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모멘텀들도 있을까요? 지금 뭐 건설에 대한 이제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그동안 침체됐던 건설주에 대한 좀 수혜를 주면서 네. 좀 성공적인 좀 구원 투수처럼 나타나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신기하게도 이번에 움직였던 건설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좀 모멘텀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계속해서 뭐 고금리, 고물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설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기 시작을 하고 보통 건설 부동산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부채를 끼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서 이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갖고 있는 자본금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거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부도 직전까지 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에 대한 좀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거든요. 뭐 1,200조 이상에 대한 인프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건설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실적과 연동돼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겹치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모멘텀도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또 코오롱 글로벌 오늘 영일만 확장 소식에 철도 건설 수주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대장주로서 계속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코오롱 글로벌이 지금 대주주 지분만 해도 76%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유통 물량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대로 그렇게 높은 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은 거의 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안 나오는 부동적인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대의 유통 물량만 가지고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만 해도 600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유통되고 있는 물량들이 한번 손바뀜이 나타날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좀 있었던 매물까지도 오늘 다 가능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코오롱 글로벌은 좀 적은 물량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추격 매수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물량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적은 물량으로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반대적인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00원대에서 벌써 15,74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는 또 힘없이 깊게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건설주는 이거 말고도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유자분들은 상승 추세를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건설주에서요. 방금 추세 아직 안 꺾인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관련주 몇 개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SG도 오늘 좀 반응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네. 그리고 다스코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다스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좀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네. 앞전에 좀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네. 나서 크게 나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앞전에 있던 매물대에서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하는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랫동안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보통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의 모멘텀을 기대하다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쳐서 나오는 실망 매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동안 좀 침체됐던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 서서히 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대량의 거래량이 더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전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횡보는 있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G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상승을 나타났다가 지금은 깨지 않고 있는 단기적인 바닥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잠깐 터치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SG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기 위해서는 네. 좀 많은 유통 물량에 대한 좀 손바뀜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SG가 올라가는 데는 좀 많은 자금에 대한 거래량이 필요하겠구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주주 지분이 좀 적당하게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거는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다스코가 조금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 다스코랑 SG 제시해 주셨는데 SG는 거래량이 좀 터지는지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 PF 등 혹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네. 투자 시그널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부동산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쪽을 네.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설업 쪽이 계속 안 좋았던 게 부동산 침체기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만들어지는 게 뭐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제 교통편을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서울 쪽에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 쪽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주 외곽 쪽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 4만 오면은 집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에 대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네. 사실상 이 리츠라든지 이 건설 쪽에 대한 부동산 모멘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 금리가 계속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조금 집을 마음 편하게 사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 되고 건설주를 지금 새롭게 모멘텀이 나타나는 거는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외로 나가서 재건을 하는 공사 부동산 말고 다른 공사 쪽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건데 네. 부동산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과 연결된 건설주를 본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가까워져야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일만 이슈에서 건설주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투자 시그널입니다. 윤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이제 대왕고래에 이어서 저출생도 정부 인증 테마가 아니겠습니까? 해당 상세 보도가 나오면서 전일 시간 외에서부터 시세를 좀 분출을 했습니다. 이 저출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건데 어떤 대응일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안 됐다라고 얘기가 많은 여론이 네.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상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기를 넘어서 이제는 좀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급하게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저출산이다 하는데 저희 세대까지는 아직은 확실히 그 문제점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미 출생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출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산율이 1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인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라미드처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지노선을 넘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정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할 때도 급여도 첫 3개월간은 월 250만 원까지 좀 대폭 인상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현금을 푸는 정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출산위원회를 통해서 인구비상대책위원회를 매월 개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달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위원회 이제 정부는 계속 반응을 보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조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 모멘텀도 매달 이제 저출산에 대한 사실상 증시에 대한 재료는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합계 출산율을 1명까지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가능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또 현금을 준다고 해서 지금 뭐 딩크족이 나올 정도로 좀 너무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민심을 돌리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030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거니까 저출산 문제는 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재료 소멸이라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번 대응을 보고 네. 좀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저는 출산에서 네, 출산에 대해서요. 저는 근데 이 정책 말고도 저는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저출생 테마 흐름 진짜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인증한 테마니까 계속 연속성 갖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연속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아직은 테마성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매매로 우리가 시세를 줄 때 좀 나오자. 그리고 눌리면 매수하고 단순히 한 번만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 있게 바라보되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슈팅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질 때는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우리가 네. 잘 트레이딩을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을 사실상 보면요. 네. 이게 정부에서 돈을 풀고 뭐 하지만 사실상 육아용품 같은 그런 모멘텀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아기가 지금 없는데 네. 이제 돈을 푼다고 해서 아기용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팔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당근도 있고. 네, 그래서 아기의 출산율이 많이 나오고 신생아에 대한 수가 늘어나야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인데 지금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랑 좀 비슷하게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진짜로 진득하게 쭉 지켜보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구간에서 진득하게 바라보고
바라보시고 지금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등락폭은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트레이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많이 나타나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눌릴 때 사셔서 올라갈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절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대감과 실적이 찍히는지를 좀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 유망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계속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아가방 컴퍼니랑 꿈비 이쪽이 조금 이제 대장 역할을 자주 했었고 오늘은 깨끗한 나라가 좀 대장 역할을 맞습니다. 했죠.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상한가를 쳤던 종목 중에도 캐리스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200억밖에 안 돼요. 너무 가볍네요. 네, 너무 가벼워서 좀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시가총액 1,000억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네. 모멘텀을 잘 받는 종목 위주로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꿈비랑 아가방 컴퍼니는 좀 올라가다가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마찬가지로 소화하면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대장 역할은 깨끗한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세 종목은 과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날은 꿈비가 대장 역할을 하거나 어느 날은 아가방 컴퍼니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거나 어느 날에는 깨끗한 나라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순환매로 키높이 맞추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깨끗한 나라도 너무 이제 강한 상승을 오늘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우리가 리스크는 너무 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릴 때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꿈비도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아가방 컴퍼니도 올렸다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내일장이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사 모아가는 게 깨끗한 나라보다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더 적다 보니까 그리고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는 테마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만들어질 때마다 같이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좀 떨어지는 리스크는 덜하고 상승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보다는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로투세븐이라고 관련주인데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웠거든요. 네. 신규 매매 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차트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차트를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시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주도하는 수급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거는 지금 외국인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이틀 전에 반짝 샀다가 오늘 또 갑자기 이제 던져버리는 그래서 주가가 밀려버린 그런 흐름인데 지금 뭐 대장 역할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삼성출판사 이런 쪽으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출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좀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네.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투세븐뿐만이 아니라 아가방 네.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비슷한 차트를 이렇게 다 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깨끗한 나라가 상승 대장 역할을 주도하면서 저출산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저출산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한 번에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사실상 재료 소멸이다라고 봐도 할 말이 없긴 하거든요.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이제 볼장 봤다라고 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른 테마로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규 진입으로 바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에 버텨주고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급하게 내일 당장 매수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좀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네. 정책이 나오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조금씩 접근을 해서 매수를 그때 좀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출생 테마를 신규 진입하실 때는 매물대를 잘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지다 반등이 나왔을 때쯤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은요? 오늘 토픽은 사실 뭐 저출산 테마는 아니거든요. 정말요? 네, 오늘 이제 총 통틀어서 네. 정부 관련된 이야기를 정부 많이 했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 수혜를 테마. 받을 수 있는 네. 정책 테마. 그 중에서 제가
좀 탑픽으로 뽑은 게 콜마홀딩스 종목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밸류업 관련된 정책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모멘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없긴 한데 다시 한번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에 대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우하향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공시가 나왔는데 네. 밸류업 공시로 5번째 상장사가 이제 콜마홀딩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콜마홀딩스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상반기 내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어떠한 좀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많은 기대감이 나타났는데 이 공시가 나온 타이밍이 굉장히 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제 기업에서 이런 친화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구간이 바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락을 좀 멈추기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멘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콜마홀딩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시장이 좀 살아날 때쯤 이제 이런 공시를 나타낸 거는 이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에서 좀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를 하면서 주가 반등을 좀 만들어내면서 밸류업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저 PBR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는 건데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0.5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다 보니까 네. 워낙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PER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밸류업이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느냐 못 받으면은 받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네. 자본력이 좀 뒷받침되어 있는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0.5배니까 적어도 1배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주가 상승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콜마홀딩스는 지금 하락을 멈추고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충분히 좀 강한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은 콜마홀딩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와 목표가는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부근으로 8,560원대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항상 좀 진득하게 바라보시라고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목표가는 15,000원대까지도 우리가 오.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밸류업 자체는 이제 콜마홀딩스가 이제 좀 진득하게 바라봐야 되고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 특징은 아니기 때문에 밸류업은 좀 시간을 오랫동안 보면서 긴 호흡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탈을 하는 7,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진득하게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되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가격까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내드리기 전에 네. 리뷰 종목 할 게 있잖아요. 네네. 5월 23일이었나요? 네. 한미반도체 가져오셨는데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4만 원대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목표가를 이제 18만 9천 원 딱 해드렸는데 거기를 좀 터치하고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조정이 나와서 좀 그거를 보고 혹시 투자에 참고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뷰로는 사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보셔야 되지만 아직 정리를 못 하신 분들,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네. 지금 뷰에서 좀 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 보유자분들은 아마 20만 원 이상 갈 거다라는 좀 기대감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거니까 네. 이 좀 익절가를 정해놓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더 받더라도 17만 원대를 깨면은 익절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17만 원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구간을 버티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0만 원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지켜보라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추세가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17만 원 아래로 깬다라고 하면은 수익 먼저 챙기시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17만 원대를 깨지 않으면 홀딩을 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투자 시그널 종목 내일장에 어떤 흐름 보일지 주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